네,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등록의 효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자,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냐 이제 제3자 요건이냐 요걸 이제 표로 이제 비교한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일단은 전용 시시권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용 시시권 부분을 따로 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용 시시권이, 자, 이게 독점 배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는 이게 효력 발생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 배타권이니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를 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 이게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자, 우리 이제 그 전용 시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소멸되는 거 있잖아요. 전용 시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자, 소멸되는 경우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데 모두가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불수적 권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혼동은 이제 주체가 동일해지는 거니까 혼동은 빼고 있습니다. 예. 그 한꺼번에 이제 그 교재에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예, 혼동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이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상표법은 어떠냐? 이 상표법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합의안을 반영해서 한 내용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네. 뭐 요즘은 이제 뭐 FTA 뭐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진 시대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 네, 이게 혼란이죠. 네, 세계적 질서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분위기,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이 거칠어진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듭니다. 요즘. 네, 그래서 아 이건 비정상인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이게 정상으로 흘러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좋은 시절 그래도 과거가 그래도 좋았네? 좋은 시절 다 가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국제사회가.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FTA 합의안을 그 당시 이제 예, 반영해서 이제, 전용 사용권이죠. 여기는 실시권이 아니라 이제 전용 사용권이 되는데 이 전용 사용권이 독점 배타권이지만 요것만큼은 이제 제3자 대항 요건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상표법에서는 상표권만이 이제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이 제3자 대항 요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주제죠. 왜냐면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 보호법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상표법은 전용 사용권을 이제 제3자 대항 요건화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든 저렇든 지문에 이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아마 질문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용권 같은 경우 이제 제3자 대항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사용권이 소멸됐을 때 포기만 포기만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만. 예. 나머지 사유는 필요 없고 포기만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요거 그냥 차이가 나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네, 네, 저도 조금 약간 왜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자,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제 등록의 효력입니다. 자, 우리 특허법 특허권 전용 시시권 등록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등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 이전에서 뭐 상속 그 밖에 일반 승계는 제외한다는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이제 뭐 밑줄을 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포기에 의한 소멸만
포기에 의한 소멸만이 이제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된다라는 얘기죠. 자, 전용 시시권은 네, 역시 이제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는 뺀다는 거고 이건 부수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소멸의 경우에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특허권 전용 시권은 목적권한 질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 빼고 있고요. 혼동에 의한 경우 빼고 이제 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부수적 권리이기 때문에 네,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통상시시권입니다. 통상시시권은 요거는 이제 제3자 대항 요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용신앙은 똑같고요. 네. 디자인 보호법 다를 거 없습니다. 예, 디자인 보호법도 디자인권 그다음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 시권 다를 거 없죠? 네. 질권도 다를 거 없죠? 예, 그다음에 제3자 대항 요건 통상시권 다를 거 없죠. 이제 상표법이 다르겠죠. 그죠? 상표법 보시면 이제 상표권의 등록은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네. 쭉 보시면 자, 거기 네. 뭐 네, 요런 이제 표현상에, 예, 표현상에 이제 상표권에 이제 뭐 변경, 뭐 존속기간, 갱신, 뭐 전환, 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이제 네, 사실 비교적 관점에서는 네, 이전이 이제 상속 그 밖에 일반 승계 동일하니까 소멸이 이제 포기에 의한 소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상표권이니까. 근데 이제 질권의 경우에 이제 상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경우에 예. 고기에 쭉 보시면 상속 그 밖에 일반 승계 제외하고 있고 권리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등록의 효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용 사용권이죠. 제3자 대항 요건화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3자 대항 요건화 돼 있는데 빠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상속 그 밖에 일반 승계의 경우는 이전에서 빠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포기에 의한 소멸이 빠진다는 겁니다. 네. 포기에 의한 소멸만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소멸 사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네, 위에서 이제 특허법에서 전용 시권의 경우에 혼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 반해서 상표법의 전용 사용권은 포기에 의한 소멸만이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를 목적으로 한 질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기에 의한 소멸로만 되어 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네, 그냥 비교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이의신청 제도예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 요번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까지 이제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의신청제도, 취소신청제도는 개별법에서 그 자체로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고요. 비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비교는 이렇게 많이 비교하죠. 보통은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이 이의신청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비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취지가 원래 이의신청 제도가 무효심판으로 들어갔다가 심판원 절차로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무효심판에서 분리돼 나온 거죠. 그래서 취소신청 제도도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하면 자, 일단은 취소신청도 그렇고 이의신청도 그렇고 잘못된 등록을 빨리 신속하게 바로잡는 거죠.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침해 통지를 받은 자 있잖아요.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무효심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효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의신청 제도에서 취소 통지를 받은 자도 잘못된 등록이다라고 해서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이제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네, 아직 뭐 상표법은 안 들어왔어요. 이제 요게 단계별로 들어올 건지 다음 개정법에서 들어올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건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누구만 가능하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침해 통지를 받은 자만 가능한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6개월. 설정 등록되고 공고 후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3개월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같은 구조에서 3개월. 원래 이제 이의 신청은 3개월이죠.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출원 단계에서 네. 이루어지긴 네네 이거 네, 지금 이거 개정법을 제가 네, 요거 2개월 아닙니다. 네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네. 30일입니다. 요번에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미처 이거 못 바꿨네요. 네. 개정을 하다가 눈에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딱 2개월에서 탁 제가 네, 이거 30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예, 상표법이 바뀐 거.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알았죠.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놓쳤네요, 제가. 네. 네, 여기 교재에서도 놓쳤고 PPT에서도 놓쳤습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쓰다 보니까 새로 만들었으면 아마 안 놓쳤을 텐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쭉 혹시 이제 바꿀 거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30일입니다. 워낙 2개월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 2개월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일이었다가 2개월이었다가 이게 심지어 뭐 2개월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0일로 바뀌었다. 요거. 네,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해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 그 대신 공고되고 1년을 넘지 않도록 3개월 1년짜리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의 신청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소 신청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걸 다 인정한 건 아니죠. 네, 이제 딱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 29조 36조 뭐 구체적인 건 뭐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고,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취소 신청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법 이의 신청은 권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 사유에서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가 들어가느냐인데, 이제 이의 신청은 신속하게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발적 사유는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상표는 거절 이유와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허 실용 시한은 이거 심판원 절차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 제도는 이건 이제 특허청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소 신청에서는 심판원 절차다 보니까 이 보조 참가를 인정합니다.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특허청 절차니까 보조 참가 같은 거 가능하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최종 결정이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소 결정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불복은 어디로 갑니까? 특허 법원을 가서 이제 불복할 수 있겠죠. 왜? 이거 심판원 절차니까. 심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의 이의 신청은 이거 취소 결정이 나오면 이건 특허청 절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복은 어디 가서 한다? 이거 심판원 가서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거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유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불복이 인정 안 되고, 거절에 나오게 되면 거절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불복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진 않습니다. 네, 불복 인정하진 않습니다.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상표법은 아예, 그러니까 특허법이라든가 실용 시한 디자인까지는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데 반해서 상표법은 어차피 이제 출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불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권리 존속 기간입니다. 네, 존속 기간 간단하죠. 이제 남은 주제들이 그렇게 이제 몇 가지 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개연성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비교 개연성이 크다고 해서 뭐 방대한 하나를 정리하는데 방대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쭉쭉쭉 빨리 앞으로는 이제 주제가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특허법의 경우에 이제 출원일 그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이렇게 기산한다는 거죠. 여기 기산점이 출원일 후 20년. 자, 실용시간은 설정 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 보법이 특허하고 똑같죠.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이렇게 되는데 상표법은 이건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특허법의 경우에는 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이 있겠고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겠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용시간법은 요거 이제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은 없죠. 요거. 네. 허가는 없고 그다음에 지연에 따른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 출원 제도가 있고 디자인 보법은 그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연장에 대한 것도 없고 갱신에 대한 것도 없고 상표법은 갱신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반영 구성이 있습니다. 이건 표제 불가하기 때문에 반영 구성을 갖고 있다. 네, 그럼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취소 신청, 이의 신청에 대한 것도 안 봤죠. 한꺼번에 이제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먼저 이제 취소 신청, 이의 신청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거 이제, 신청 기간, 그거 이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2개월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거. 네. 이후에서 29조 36조인데 29조에서 이제 공지 공연 실시는 빼고, 공지 공연 실시는 빼고 36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보에 게재된 선행 기수는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후발적 무효 사유 빼는데 상표법은 그런 게 아니죠. 출원 단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청 범위는 둘 이상의 이제 청광이 있는 경우에 청광마다 디자인마다 그 다음에 상표는 이제 공고된 거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후 보정에 있어서 뭐 지정된 기간 내 보정하면 되겠고요.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이후를 보정하는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우리 이제 상표법의 경우에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청 취하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 이거 다 이제 신속을 고려한 내용들이죠.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이유가 통지되기 전까지 해야 돼요. 디자인 같은 경우 결정 등본 송달 있거나 아니면 직권에 의해서 의견 진술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못한다는 거고요. 예. 신청의 취하도 이제 복수 디자인의 경우에 디자인별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상표법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각하 결정 이제 뭐 심판과 다를 거 없겠다라는 거고요. 각하 결정 중에 디자인 보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심사장은 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약에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유 및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의 신청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상표법 이거 비교 지문입니다. 자, 이거 이러한 내용이 심판관 합의체가 합니다. 이거 상표법은 심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관 합의체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유나 증거기 때문에 이유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예.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를 거 없다. 이 두 가지는 비교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 및 결정은 자, 우리 특허청은 심판원 절차니까 심판관 합의체가 할 거고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디자인과 상표법은 심사관 합의체가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 결정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이의 결정에 대한 예외는 디자인의 경우 만약에 그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상표법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출원 단계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대신 결정하지 않은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 결정 등본은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의 신청이 있는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네, 굉장히 요거 절차상에 지금 디자인의 이의 신청과 상표법의 이의 신청은 굉장히 비교 문제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 보는 내용들. 그래서 아까 거기 뭐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이다. 뭐 이의 신청 기간 경과가 30일이다. 이하 이제 다 지금
디자인과 상표법의 비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효과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다 처음부터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 상표법은 추론 단계니까 이유가 있으면 거주 결정, 이유가 없으면 이제 등록 결정이 되겠고, 각각 불복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불복은 안 되는데 이제 권리를 없애는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하다. 하나는 법원에, 하나는 이제 심판원에 불복하면 된다. 특허 시행자는 이제 심판원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 법원에, 예, 디자인은 이제 심판원에 이제 불복하면 된다. 근데 상표법은 추론 단계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요? 거기서 이유가 있으면 거절 결정이 나오고,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등록 결정이 나오고, 등록된 다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입니다. 예, 존속기간. 존속기간에서는 쭉 훑어보면, 뭐, 이제,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법입니다.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예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는, 자,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네, 요거는 이제 소급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해서 소급표 예외니까 우선권 주장 출원이 다음 날부터 기산하겠죠. 뭐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이것도 소급표 예외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에 관한 거니까 소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출원이 다음 날부터 기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존속기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있다라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서 뭐 기간 하나만 보시자면요. 이제 원래 이제 5년 내 연장이 가능한데, 요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규정이 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등을 받고 3개월, 이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겠고, 이제 등록 지연의 경우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 그리고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로부터 더 지연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기간만큼 연장해 준다라는 거고요. 출원일부터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심사 기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소급시켜서 이제 우리는 4년을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권리자 출원일, 분할 출원일, 분리 출원일, 변경 출원일, 국제 출원의 경우는 서면 제출일, 그 다음에 이제 214조의 경우는 결정 신청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정 등록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실용실험 같은 경우 이제 존속기간이 딱 10년이죠. 네, 10년이고요. 네. 뭐 예외 못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 출원 제도는 있습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 출원 제도가 실용실험법에 없다라는 거고요. 디자인은 20년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보시면 관련 디자인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에 관련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이제 기본 디자인권도 같이 만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정당 권리자는 더 볼 거 없겠고요. 예, 상표법은 이제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그냥 갱신이 가능합니다.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제 존속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선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반영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